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전파를 해가지고 끝내는 그런 날이 안 보여요. 앞서 그 진교중 예비역 대륙에서는요, 급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리대가 안좋다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셨거든요.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이러면은 그 진급선에 반응을 하는 기대보다는 초기에는 벤츠만 한 첫날에는 내방 경사를 약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회를 어느 정도 정상 선회를 하면은 내방 경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많아야 한 4도 5도거든요. 전체가 4도 5도 기울 상태에서 화물이 움직여가지고 전복이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 이러면은 배라는 것은 그 파도를 만나면은 보통 그 5도 10도 기우는 건 예사일인데 대각도 벤침을 하면서 5도 기울었다고 이 화물이 돌려가지고 배가 전복된다는 거는 그 근본적으로 화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애초에 이 배가 출항할 때 항해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 부력을 조절하는 탱크에 저장된 물을 좀 빼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 일반 이런 여객선들은 발라스트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만재를 해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뭐 빼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발라스트 평행수가 선속의 이 정도 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할 수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는요. 지금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급선회했고 어쨌건 배는 기울었고 급격하게 침몰했고 교수님이 지금까지 그 밝혀진 사실관계들하고 상황들을 종합해 보셨을 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사고의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급선회를 하면서 내가 한 5도 정도 이렇게 그 일반 연설을 하면서 그 1000과 2000에 일어나는 자동차라든가 그 트레일러성 컨테이너 화물이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경사를 이제 부추겼는데 이제 문제는 협박이라는 것은 경사를 하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복원적이 생겨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GM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가지고 그런 복원적이 없이 계속 경사가 된 이게 가장 큰 사고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지금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 항해사가 경험이 없었던 그 항해사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작용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해사가 3주간 그 일격선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에서 한 1년간 경험이 있고 이대에 와가지고도 현재 항해를 한 40대 이상 제가 왕복 항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의 경험이라면은 이 항해사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뭐 문제될 수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세원 해양대 명예 항해학부의 항해학부 교수님,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것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선내 진입, 이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시작이 됐는지 이 부분입니다. 현장으로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찬 바이커 현장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자, 정해커 준비됐습니까? 으로는 7,000톤이고요. 여기에 컨테이너와 자동차의 무게를 합쳐도 9,000톤 가량 된다고 했을 때 이 넉 대의 크레인을 합치면 14,000톤을 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크레인 현장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크레인을 동원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 작업이 우선이라는 거죠. 구조 작업이 끝나면 네, 사고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 뒤로 지금 구조 작업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이곳에는 150여 명의 잠수부들이 조금 전에 3시부터 다시 구조 작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0명의 잠수부들도 이곳에서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50여 척의 선박이 이곳에서 구조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가 선회를 하면서 사고 해역을 돌면서 혹시 발견될지 모를 이 생존자를 실어 나르기 위한 헬기도 스탠바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부력에 의해서 버티던 선박이 사라졌다, 해상 아래로 사라졌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아직도 이 선수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조 때문인지 아니면 만조가 아니라 부력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이 시간과 비교를 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 시간에 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조가 지난 이 시간에도 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만 오늘은 배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수부나 해경 쪽은 여기에 대해서 배가 침몰하는 것은 아니다. 배가 어제보다는 더 바다 쪽으로 가라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가 침몰한 것은 아니다. 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바로 배의 위치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배의 상황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인데요. 이 공기를 어선 2척을 이용해서 현재 주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입을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배의 선수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보여야 보다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선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요. 제가 있는 곳 뒤편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대형 크레인 선박이 와 있습니다. 전부 이 대형 크레인 선박이 넉 대가 와 있는데요. 이 넉 대의 크레인을 이용해서 배의 이 선박을 세월호를 혹시 인양할 수 있는 작업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넉 대의 크레인이 와 있는데요. 하지만 당장은 이 크레인을 이용해서 대형 크레인선을 이용해서 배를 들어 올리기보다는 일단은 구조 작업이 먼저겠죠. 이 구조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인양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배를 들어 올려야 구조 작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현재 정부가 종합적으로 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해양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날씨는 아침 상황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파도는 오전 상황보다는 상당히 잔잔해져 있고요. 유속은 오전 제가 처음에 이곳에 도착했던 9시 한 50분보다는 많이 유속도 더뎌진 속도가 좀 낮춰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전 12시 현재 유속은 0.9m였습니다. 초당 0.9m. 따라서 1m씩 잠수를 할 때마다 0.9m, 90cm씩 밀려가기 때문에 정확한 입수 지점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10m만 내려가도 원래 입수했던 지점에서 약 9m가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요. 선체 진입로를 찾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도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곳에 있는 크레인선 대기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살코호가 사고 현장 4마일에 대기하고 있고요. 옥포호가 8마일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호도 약 4마일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고 삼성호도 현재 이곳에 와서 모두 넉 대의 크레인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넉 대의 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1,400톤입니다. 1,400톤. 세월호의 무게가 7,000톤이고요. 여기에 컨테이너와 자동차의 무게를 합쳐도 약 9,000톤에서 10,000톤가량이 된다고 했을 때 1,4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선이라면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양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잠수부들이 가라앉은 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크레인 작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쇠사슬을 밀어 넣어서 선체를 묶는 이 와이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와이어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해역에는 이 크레인선이 와서 인양에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오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배 선수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표라고 할 수 있는 입수 지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 입수 지점, 배가 있는 위치를 로프로만 연결해서 로프가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있는 지점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잠수 작업을 한다고 고려했을 때 그 입수 지점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선수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해상 위에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선수가 완전히 배에 잠긴 상태에서는 로프만 받고는 배에 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배에 내려가면 잠수를 하기 시작하면 10m만 내려가도 9m는 휩쓸려 내려갑니다. 정확한 입수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배의 선수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수 부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이 사고 역에서 실종자가 살아있다 또는 실종자를 찾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10곳 이상의 시신이 인양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2로도 헬기가 선회하는 소리가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헬기도 선회하면서 단 한 명의 실종자도 발견이 된다면 곧 구조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해역에서 YTN 정찬배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요. 정찬배가 현장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데요. 선내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보도를 해드렸는데 좀 전에 들어온 속보는 이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선내 진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줄만 지금 속보가 왔기 때문에 선내 진입이 지금 원래 3시에 예정됐었던 작업이 실패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전에 오전에 식당까지의 그 탐색로를 확보했었다는 그 선내 진입이 실패라는 얘기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은 선내 진입을 성공을 실패로 정정했다라는 이 문맥을 봤을 때는 오전에 했었다는 작업, 오전에 식당까지 진입해서 구조 통로를 확보했다는 그 작업이 완전히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정했을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료중 해군 예비역 대령 나와 계신데요. 자, 지금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했다가 실패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식당까지 진입으로도 확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 걸까요? 그렇습니다. 실패를 했다는 것은 지금 그 잠수사가 선내로 진입을 하지 못했다라는 용어입니다.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직 된 게 없군요. 아무것도 된 게 없죠. 지금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왜 그 선내 진입에 일단 성공해서 통로를 확보했다고 했을까? 그 부분이 잘 해소가 되지 않은 의미거든요. 어떤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잠수사가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못 그 전달이 돼서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그 식당까지 가는 통로도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 지금 또그 배가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거든요. 다시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통로 확보도 더 어려워질 수가 있겠네요. 더 어렵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그 진입하는 입구에 그 부위를 설치해야 되고, 부위라는 것은 물 위로 표시되는 표식을 설치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입구에서부터 다시 식당까지 그 줄을 내서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더 어려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희가 오전에 저희 YTN 취재기자들이 취재한 이 진입에 대한 그 관계자들의 그 발언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경은 진입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왜냐하면 내부 수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고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그런데 선체 내부로 들어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만 나중에 통로가 막히거나 물살이 거세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입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첫 진입, 통로 확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취재기자들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8명이 순차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러나 공기 주입이 덜 돼서
공기 주입이 덜 돼서 본격적인 진입 성공이라고 하기는 이르다라고 해경 관계자가 또 말을 했었다고 하고요. 들어간 건 맞다. 들어갔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진입 성공이라고 이걸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해경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공기 주입은 10시에 했고 식당 진입은 오후 3시 예정인데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진입 성공을 실패로 정정했다는 것은 지금 진입해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안타까운 상황이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죠. 계속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뉴스 특보는 잠시 뒤 4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진화하듯 의약품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잇몸병 800만 시대. 이 같다는 아프고 비난한 잇몸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잇몸병이가 타타 잇몸에 힘을 이겼다. 당신이 1승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되듯이 당신에게 힘이 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NH농협은행이 있습니다. I am Korean NH농협은행. 4월 30일까지 프라도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프라도 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마일리지는 온라인 공식 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즐거운 캠핑의 시작, 프라도. 잇몸 때문에 인사도 시작했는데요. 효과 있어요. 좋아지는 느낌 없지? 스케일링 했을 때도 쓰면 좋던데요. 나는 인사도 쓰고 좋아졌어. 대한민국 잇몸약 인사돌. 느낌이 좋아요. 잇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요? 써보면 알지. 땅땅 땅땅 딴딴. 땅땅 땅땅 땅땅. 치킨이 딱 밀리네. 맛있다, 즐겁다, 땅땅 치킨. 기술이 열정을 품을 때 기술은 마침내 작품이 됩니다. 기술로 세계를 봅니다. 현대중공업. 신용사회의 채권 채무가 함께 고려 신용정보와 함께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레드페이스란 세상 모든 산에게 가장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순간. 적병, 우리는 그 순간을 레드페이스라 부른다. 레드페이스.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은 많지만 나이나 건강 따지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가입 안 되시죠? 나이나 OKC 보험은 다릅니다. 50세에서 81세라는 마음만 먹으면 나이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병이 있어도 지금 드시는 약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은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요긴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수지에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세요. 1544-0440, 1544-0440. 5년마다 갱신되고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형형색색 마음을 사로잡는 모두. 건강한 미소가 가득한 모두. 우리 세대, 우리가 만드는 태권도원. 태권도원 모두. 썬팅 단독 취재. 요즘 운전자들이 루마루마 한다고요? 시야성 좋죠? 잘 산천하도 뛰어나죠. 역시 버텍스네요. 사람을 위한 썬팅. 루마 썬팅. 넥지치조와 아트센도 싱글벙글. 잇몸병 800만 시대. 잇몸병 방치하면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아는 아프고 피나는 잇몸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잇몸병이가 타타. 잇몸에 힘을 이겼다. 비타민 D 복합 영양제 디카넥스. 해 뜨기 전에 학교. 해지고 나서 집. 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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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D가 필요해. 자네 뒤
G를 받쳐주세요. 티카맥스 2020. 발 전체를 착 감싸주니까 은근히 거친 길을 걷고 싶은 거 있죠. 정말 가벼우면서도 하나도 안 젖었네. 도시와 아웃도어를 가볍게 넘나든다. 케이트의 힘개념 워킹원. 삼천여 우리 백석대학교 친구들이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 빗방울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입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암보험은 복불복이라고들 하죠. 그래도 보험금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싶으신 분은 없겠죠. 나는 암에 꼭 걸릴 것 같다 하시는 분. 하지만 우리가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36%. 게다가 암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암보험을 들까 하면 답이 없어요. 제 추천은 AIA 생명 뉴원스톱 암보험. 보험료가 전혀 안 오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부담이 없죠. 또 100% 만기 환급형을 선택하면 만기 때 낸 보험료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후회는 없겠죠. 물론 각종 암의 희귀암도 보장, 만기 때 낸 보험료 다 돌려받고 보험료 전혀 오르지 않는 구매당 뉴원스톱 암보험. 080-204-900 080-204-900 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서 당신의 성공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신한, 삼성, 롯데카드사와 소상공이 함께하는 5개국의 적립 가맹점로 단골 고객 확보에서 장터 MRO를 통한 매입비용 절감은 물론 자바타 소셜커머스 모바일 홍보 시스템으로 무료 구인 서비스까지. 자영업자의 탁월한 선택, 자영업자의 유일한 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1577-6179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큰 돈들이 하는 건데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임플란트 선택이 고민되실 땐 치과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계인이 쓰는 임플란트. 옥스텐. 2014년 새로운 고촌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서울이 한정보다 서울을 가장 빠르게 누리는 곳 고천역 역세권 김포 고천역 우방 아이유시. 더 여유롭게 더 크게 누리는 생활의 여유. 당신의 새로운 본격이 완성됩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자리. 대한민국 건설명가의 신뢰와 자부심 최고의 가치를 짓습니다. 김포 고천역 우방 아이유시. 잇몸병 800만 시대. 잇몸병 방치하면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가 타는 아프고 피나는 잇몸병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잇몸병은 이가 타다. 잇몸에 힘을 이겼다. 웰메이드.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라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라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예, 지금 이게 유속이 예, 이거 지금 이게 가만히 간 것은 쓰러져서 침몰할 때까지 아이들의 사진까지 침몰한 거예요. 현재는 이게 그 자리에 제자리에 딱 땅에 닿기 시작해서부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상황에는 그것이 완전히 닿기 전까지 우리는 휴원스가 제약 경험의 신입사원을 배치합니다. 대졸 이상으로 5월 6일까지 진출합니다. FM 신용정보가 비대위의 신입 경력사원을 지원합니다. 전문 대졸 이상으로 4월 27일까지 진출합니다. 한국 모바일 인증 시스템 운영부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배치합니다. 대졸 이상으로 4월 21일까지 진출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쪽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장 세게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도 시간, 우리 만료가 됐다가 정도가 되는 그 중간에 우리 약간 멈추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시간이 이상 속도가 안 나옵니다. 아주 비싸게 세고요. 근데 그 시간이 돼야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들어가서 고기를 넣었는데요. 실제로 아직
내가 그렇게 못났니?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자의 관리 퀸즈 시크릿. V라인 얼굴 S라인 몸매. 마법의 주문을 외워봐. 퀸즈 시크릿. 자신 있는 V라인, 당당한 S라인. 퀸즈 시크릿 약수점은 약수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632-0975. 자연으로 떠나고 싶으세요? 인천 농업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에서 자란 자연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농업 테마여행. 농업을 연구하는 인천이기에 건강과 힐링을 맛볼 수 있는 참 좋은 여행 인천 롯데 아울렛의 향토 특산물관에서 유기농 먹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먹거리, 좋은 체험, 인천 농업 테마공원. 로신타는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로신타에겐 그날이 마지막 생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로신타.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로신타처럼 고통받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214-1004. 줄자의 빨간 눈금은 로신타의 생명이 마지막에 가까워졌음을 나타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로신타와 아이들에게 영양실조 치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치료식을 먹기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로신타는 몰라보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유니세프로 전화주세요. 당신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 문의 080-214-1004. 이곳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조인성이라는 이름. 한 걸음 한 걸음 당연했던 것들이 바람이 날려간다. 내 인생에 히말라야를 만난다. 블랙야크. 어르신들을 위한 도움은 많지만 나이나 건강 따지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가입 안 되시죠? 나이나 OKC 보험은 다릅니다. 50세에서 80에 쓰라면 마음만 먹으면 나이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병이 있어도 지금 드시는 약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은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요긴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세요. 1544-0449 1544-0449. 운전바다 갱신부터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료는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입니다. 선팅 단독치제 요즘 운전자들이 루마루마 한다고요? 시야성 좋죠? 자외선차단도 뛰어나죠. 역시 버텍스네요. 사람을 위한 선택. 루마 선팅 렉진 치료와 아티젠도 싱글벙글. 진정한 아름다움은 집안에 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게 최고는 최고를 알아봅니다. 남선 알루미늄 간 샤시. 4월 30일까지 프라도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프라도 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립니다.
마일리지는 온라인 공식 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즐거운 캠핑의 시작, 프라도. 네, YTN 뉴스투포 이어갑니다. 세월호 침몰 만 이틀 만에 해경 구조 요원들이 선체 내부 진입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조금 전 세월호 2층 격실에 진입했다고 해경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내부 진입에 성공을 했다는 속보 전해드렸고요. 세월호의 뱃머리는 오늘 정오쯤 물속에 잠겼지만 선체가 완전히 침몰된 건 아닙니다.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오늘 선체 진입이 생존자 구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탑승객 가족과 국민 모두의 간절한 기다림을 담아 YTN 뉴스투포 이어갑니다. 먼저 침몰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네,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해경 잠수부가 조금 전인 3시 38분 처음으로 선체 내부에 진입했다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수색 작업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인 3시 38분에 해경 잠수부 2명이 침몰한 세월호 2층 화물칸 격실에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해경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해경 잠수부들은 또 이 조타실에도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조타실에 구멍을 뚫어서 지금 해경 잠수부들이 이 산소 주입을 위해서 진입 작업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하면 이 세월호의 식당과 조타실 그리고 2층 화물칸에 잠수부들이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 산소 공급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 공급 작업이 끝나야 이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이 생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 구조 작업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대책본부는 이 진입이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해경과 중대본의 입장 발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성공, 진입 성공과 수색 성공에 대한 개념 차이 때문에 이 같은 발표의 차이점, 오락가락하는 발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해경 잠수부들이 선체, 본체, 격실에 진입한 2층 화물칸 격실에 진입하는 게 성공을 했고요. 앞서서는 조타실에도 진입에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산소 주입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생존자 수색 구조 작업 언제쯤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산소 공급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돼야 본격적인 생존자 수색, 구조 작업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 객실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생존자들에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조치가 마무리돼야지 해경과 해군의 본격적인 구조자,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초 해경 쪽에서는 오후 3시쯤에 산소 공급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이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산소 공급기 가운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잠시 또 지연 중단이 됐었고요. 이 때문에 산소 공급 작업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생존자 수색 작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 세월호의 2층 화물칸 격실까지 진입에 성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생존자에 대한 구조 작업에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2층 화물칸까지는 진입을 했는데 지금 생존자가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3층과 4층 아니겠습니까? 3층과 4층에는 언제쯤 진입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층과 2층까지는 진입에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작업, 이 과정에서 1, 2층에 대한 산소 공급 작업이 원활히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3, 4층 객실에서도 객실에 대한 진입 작업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건이 지금 유속의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이 한번 수색을 위해서 잠수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속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이 교대 수색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약간의 난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 진행된 선체 내부에 대한 진입 작업도 성공한 만큼 이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3, 4층 객실에 대한 진입도 산소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현 기자.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승현 기자도 지금 수색 성공과 진입 성공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혼돈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책본부에서는 조금 전에 실패로 또 정정하기도 했고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선체 내부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냐는 또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서해 해경청장이 이곳 팽목항에 직접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장의 수색 상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장에서 일단 제가 전해드리는 기본 팩트는 현장에서 취재를 한 내용을 전해드린 겁니다. 지금 중대본에서는 이 진입에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는 해경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지금 현장 상황, 저희 YTN 취재진도 지금 침몰선, 세월호에 침몰된 사고 현장에 직접 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해경 쪽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3시 38분에 2층 화물칸에 진입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앞서서는 조타실에도 진입을 했다. 그리고 오전부터 전해드렸지만 식당 칸에도 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잠수부들이 진입에 성공한 곳은 산소 공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3, 4층까지 계속 진입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해경 쪽에서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2층 세월호 격실 진입이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희망을 갖고 구조 소식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이제 내부 수색 작업이 속도를 띠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그 조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몇 시까지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작업이 몇 시까지 진행될지는 지금 이 취재진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황에서는 일몰 뒤에 해가 떨어진 뒤에는 바다 위에서 수색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경과 해군 측에서는 이 아주 특이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야간에도 조명탄을 터뜨려가면서 이 구조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선체 주변 해역에 대한 수색 작업이 아니라 이 수중 물속에 가라앉은 선체 본체에 대한 수색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날이 진 뒤에는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지금 해경과 해군 측에서는 침몰해 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배를 띄우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이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작업도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최대 선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12시 반쯤에 세월호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완전히 침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상황이 구조 작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세월호의 선수 부분은 지금까지는 표면 위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 위로 공개됐던 선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오가 좀 넘어선 시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수가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공기와 접촉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에어포켓, 공기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해경 관계자는 이 선체에 문제가 생겨서 수면 위로 침몰한 게 아니라 산소 공급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력 때문에 배가 기울었고 또 만조, 그러니까 물이 차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선수가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실종 가족들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는 지금 에어리피트, 공기주머니를 달고 있습니다. 이 공기주머니를 터뜨리면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선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수색 작업은 이제 조류 상황이나 또 기상 상황이 이제 여건이 또 되면 속도가 날 테고요. 좀 현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궁금한 것은 2층 이제 격실로 진입이 이제 성공됐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3층과 4층으로의 진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3, 4층에 대한 진입 작업의 성공 시점을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1시, 2시 상황만 하더라도 3시부터는 이 생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4시가 넘어선 시각이지만 아직까지 산소 공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층에 있는 격실, 화물칸까지 해경 잠수부들이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3, 4층 격실에 대한 진입 성공 시점,
물론 모든 게 원활해서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의 상황, 수색 작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느 정도의 변수가 생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색 구조 작업에 대한 전망도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해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현 기자가 전한 대로 현재 세월호 2층 격실까지는 진입에 성공했다는 것이 현장의 소식이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른 발표를 해서 손손을 주는 모습입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전에 잠수부들이 이제 선체 내부 진입에 성공을 했고 공기 주입까지 시도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다시 또 실패했다 이런 발표 내용을 하면서 내용을 좀 번복했습니다. 네, 휴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호 기자. 예, 중앙재난안전.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10시 5분에 이 해경이 식당 통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시 50분에 공기 주입에 성공하는 등 선체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갑자기 발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로 확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통상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파이프 등 도구를 이용해 통로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즉 잠수부들이 선체 내부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해경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해경은 잠수부 2명이 조타실까지 진입해 조타실 바닥에 구멍을 뚫어 산소 공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해경의 발표 내용이 달라 큰 혼선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존자 구조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구조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모두 22명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후 50대 남성과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명단은 이렇습니다. 정차웅, 문호철, 김경빈, 이다운, 이혜경 양, 안준혁, 김주아, 김민지 양, 이창현, 황민우, 김대기, 장준형 군 단원고 학생 12명입니다. 또 단원고 교사 최혜정 씨와 남인철 씨, 승무원 박지영 씨, 김기훈 씨, 정현선 씨, 그리고 20대 남성 백현권 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지품과 가족을 통해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모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10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명은 단원고 학생, 나머지 2명은 여교사와 50대 여성 그리고 50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는 268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종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돼 공개 여부를 검토했지만 실종자 가족이 원하지 않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들에게만 원하는 가족들에게 한해 실종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네, 세월호 침몰 지역 상황이 좋지 않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체에 공기 주입이 성공을 한다면 생존자를 지기 위한 내부 수색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사고 현장에 잠수부 수백 명과 함께 각종 첨단 수송 장비가 투입됐는데요. 이대건 기자가 내부 수색을 예상해봤습니다. 세월호 내부 수색에는 잠수부가 2인 1조의 짝을 이뤄 투입됩니다. 이때 잠수부는 빠른 유속에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줄과 함께 공기 공급줄을 달고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존자가 있는 공간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생존자가 밀폐된 공간에 있더라도 절대 강제적으로 뚫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구멍이 생기는 순간 물이 들어가면서 공기가 줄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생존자가 살아있다면 잠수사가 압축 공기를 갖고 들어가서 그 격실에 공기를 풀어주면 그 물을 물려내고 공기가 차기 때문에 전혀 공기를 주입하는 겁니다. 이 같은 수색을 위해서는 30분 이상의 오랜 잠수를 도울 수 있는 첨단 장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청해진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해진함에는 잠수를 마친 요원들이 물 위로 올라와 질소를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챔버, 즉 감압 장비가 있습니다.
게다가 청해진 함에는 심해 잠수 구조정도 있습니다. 바다 밑 500m까지 내려가 한 번에 16명까지 구조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다만 바닷물 속 보이는 거리가 단 20cm라는 점, 그리고 거센 파도 등 좋지 않은 기상 상황은 구조 작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YTN의 이다운입니다. 네, 여객선 침몰 사고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은 더딘 구조 상황에 마음이 타들어가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도시내 체육관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종호 기자, 현장 취재해 주시죠. 현재 이곳에는 실종자 가족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현장을 전하는 화면이나 TV 속보, 그리고 다른 가족이 현장에서 전해 소식을 들으며 구조됐다는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거짓 구조 작업을 불타오면서도 한중기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금 배경 관계자 등이 단상에 올라가 구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석균 해양건설청장이 선체 내 산소 공급이 시작됐고 오후 3시에는 식당에 진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겠다고 오전에 설명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배경에 등담했던 가족들에게서 터져나온 박수여서 꼭 실종자를 찾아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은 현장 대처가 부실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모습을 언론에서 다르게 보도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각기 정부가 주변에 발표한 내용이 와닿지 않거나 실제 현장 모습과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대통령까지 직접 방문에 지시했는데도 현장 상황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격앙된 어조로 지금 세월호 2층 격실 진입의 공기 주입 관계를 지금 관계자나 선타 관계자 등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사과도 없다며 이곳에 와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점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희망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오전 8시 20분에 이런 절박한 심정을 담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약 없는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가족들의 몸과 마음에는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쌓이고 있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시내체육관에서 YTN 김종우입니다. 네, 해경 잠수부들이 세월호 격실에 현재 진입한 상태지요. 김수현 서해해상 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3시 38분 잠수부 2명이 2층 출입문을 열고 격실에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네, 잠수부가 진입한 2층은 3m로 알려져 있는데